그래요. 변상옥 대기자의 기자 수첩 넘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장관은 과연 그러니까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오늘 이게 지금 우리 청취자들의 큰 논란거리예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거는 초등학교 때 다 배웁니다. 뭐라고? 공무원은 국가의 사무를 관장하는 직책이지 대통령 쫓아다니면서 굽신거리는 직책이 아닙니다. 물론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이면 혼자 굽실거리는 건 제가 뭐라고 안 그러겠습니다만 다른 공무원한테 그걸 강요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새로 오셨으니까 대통령께서 공무원들의 방향을 잡아주시겠지라고 생각한다면 상식에 어긋난 겁니다. 그런가요? 예, 국가 사무를 계속 봐오던 공무원이 새로 와서 잘 모르는 대통령의 방향을 오히려 잡아줘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벌써 조직이 잘 되고 못 되고는 조직원들이 사장에 대한 책임만 무겁게 생각하고 눈치를 살피느냐, 아니면 자기 동료와 자기의 소비자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그 사람들을 살펴보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그 회사가 잘 되냐 못 되냐가 결정되거든요. 예. 아이고, 얘기하다 보니까 좀 답답해서 넘어가죠. 예. 기자 수첩 뭐 가지고 오셨어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수수 혐의가 무죄로 확정됐습니다. 1심도 무죄, 2심도 무죄, 어제 대법원 판결까지 무죄로 확정이 됐죠. 예. 그럼 한명숙 전 총리가 5만 달러 뇌물 받았다고 맨 처음에 소리친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보면은 누군가요? 사건 일지를 보면 2009년 12월 4일 조선일보입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5만 달러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라고 제기를 했죠. 그러면 뇌물을 주었다고 거짓 진술을 한 사람은 조선일보가 이걸 보도하기 전에 이미 한 달 전에 감옥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하. 그럼 조선일보는 감옥에 들어가서 취재를 했을까? 어떻게 된 거죠? 아마도 검찰이 슬쩍 흘려주고 조선일보가 받아쓰지 않았겠냐라는 의혹이 짙은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조선일보 기사로 시작된 이 곽용욱 사건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이 사건은 재판에서의 진술이나 증거 불충분을 볼 때 무죄가 확실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끝나겠다 싶었어요. 그때가 2010년 4월입니다. 예. 4월 9일 날 법원에 무죄 판결이 있을 거다라고 예상이 됐는데 4월 8일 하루 전날 이번엔 동아일보가 한만호 사건이라는 새로운 뇌물 혐의를 보도했습니다. 이 사람이 또 뇌물을 줬다. 이게 혹시 뭐 날자 못 떨어지는 격일까 하냐, 아니면 이것도 역시 뒤에서 누군가가 슬쩍 흘려줬느냐, 이제 이 문제인데, 그 사건이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예. 그래서 8달 뒤인 2010년 12월 20일에 가서야 이 사건 검찰 측의 핵심 증인인 한만호 씨가 법정에서 나는 한명숙 전 총리에게 돈을 준 적이 없습니다. 한 총리는 지금 누명을 쓰고 계신 겁니다. 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랬었죠. 이때 제가 울었던 사람들 기록에 갖고 있습니다. 재판정에 와 있던 한명숙 전 총리가 울었고,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울었고, 노무현 대통령의 후원회장을 지냈던 이기명 전 회장도 이때 울었고, 다들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 쪽에 섰던 사람들은 다 울고 아닌 사람들은 또 하나도 안 울어요. 예, 한명숙 전 총리의 이 몇 년에 걸친 무죄 확정에 이르는 그 기록은 이렇게 보면은 대한민국 언론들의 추악함을 보여주는 정말 부끄러운 기록입니다. 기자들은 새겨둬야 됩니다. 피의자 혐의를 공표하는 것은 위법행위입니다. 그리고 공표되는 피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 검찰이 흘려주더라도 주장일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듣고 보니까 총리까지 지낸 거물 정치인도 이럴진데 일반 국민은 또 얼마나 당할까 이런 생각 들어요. 엄청나게 당하시겠죠, 다들. 최근에 발간된 책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언론인권센터가 창립 10주년을 맞아서 펴낸 언론 피해자 구제 사례집인데 제목이 언론에게 당해봤어라는 책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요즘은 시민이 언론에 당하는 일이 심심찮다. 속보 경쟁 때문에 선점 때문에 언론은 마음이 급하다. 그래서 부실한 뉴스가 인터넷을 도배하고 거기에 찍힌 개인은 하루아침에 괴물이 되어버린다. 사실이 확인되어도 피해는 가라앉지 않는다. 사람들은 맨 처음 얘기만 하지 나중에 확인돼서 벗어난 얘기는 안 한단 말이죠. 인간을 지키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 구절 읽으면서 어제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가슴이 아팠습니다. 인간을 지키기 위한 언론으로부터 인간을 지키기 위한 대책이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라는 말을 언론이 듣고 살아야 한다는 게 참 가슴이 아팠고요. 거기에는 심지어는 거리를 헤매는 지능이 낮은 불황이라고 하죠, 흔히. 그
거리를 헤매는 장애인을 걷어서 가족처럼 돌봤는데 방송에서는 거꾸로 이 사람을 길에서 끌어다 갖고 와서 노예처럼 부려먹다 버렸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완전히 거꾸로 아닙니까? 완전 거꾸로네요. 그런데 사실은 마을 파출소나 마을 면사무소 직원이 그렇지 않다고 방송에게 잘 취재를 해보시라고 언지를 했는데도 부탁까지 했는데도 일부러 선정성을 위해서 뒤집어 버린 거죠. 예. 언론의 피해를 당한 사람, 언론에 의해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은 당해보지 않으면 모른다. 이 말입니다. 담당자들이 전화를 걸어도 받아주지도 않고 받아도 뭐 바쁘다 보니까 조금 실수한 게 있군요라든가 아니면 내 책임이 아니다 그거는 또는 외주 제작사가 제작해서 난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다 빠져나간다는 거죠. 아무튼 이런 얘기들을 참 들으려니까 답답하고 마음이 몹시 아픕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어떤 그 책에는 이렇게 질타하더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표준 상품, 잘 팔리는 상품을 제작해야 하는 언론의 상업화, 언론 자본의 경제이익 추구가 바로 그 뒤에 깔려 있다. 상업화. 그럼 왜 상업화됐느냐 하면은 결국 광고로 먹고 살아야 하는 이 상황. 그러나 또 기자의 또는 저널리즘의 정신을 잃고 자기의 진실을 지키려는 본분보다는 돈 쪽으로 이미 기자들도 기울어져 있는 거죠. PD도 그렇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군요. 또 다른 예들 또 어떤 게 거기에 좀 글쎄요. 뭐 이런 예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 기자 PD는 잘 먹고 잘 사느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뭐 KBS의 모 PD는 어떤 보수 언론에 의해서 주사파 친북주의자를 몰려갖고 소송을 벌여서 6년간 소송을 벌여서 무죄가 됐고 그다음에 권력의 비리를 몰래 나름대로 듣고서 취재해서 썼다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기자도 있고 또 어떨 때 이런 것도 있어요. 언론이 보도해야 되는데 언론이 하나도 보도를 안 해서 할 수 없이 국회의원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로 국회의원직을 내려놨죠. 노회찬 의원이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시민들이 보도를 해줘야 되는데 하나도 보도를 안 해줘서 사람이 죽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 춘몽이라는 아이디의 한 시민이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70일 넘게 1인 시위를 하고 지금 10일째 아무것도 물조차 안 마시면서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18대 대선 개표에 의혹이 있으니까 수개표를 다시 하자고 촉구하는 거죠. 우리 언론에서는 단 한 줄도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 정도 유죄 판결, 이런 문제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이상호 기자의 고발 뉴스만 딱 한 곳만 보도를 하고 있더군요. 물론 이 개연성이나 가능성이 또는 부정개표, 부정선거의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 건가 그 사실 문제는 아직 한참 더 밝혀야 되고 의혹이라는 게 그렇게 짙지 않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한 시민이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의 정의와 공정함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렇게 긴 시간 뭔가를 요구한다면 목숨을 걸고 하는데 신문에 한 줄이라도 좀 날만한데 나지 않습니다. 사건들은 공통점이 있죠. 언론이 잘못 보도해서 망가집니다. 언론이 외면한 걸 이야기하다 또 망가지고 다들 언론이 입을 닫고 있는 문제를 거론하다 망가지고 언론이 이야기를 안 해주니까 목숨을 걸고 이건 결국 우리 언론과 우리 사회의 공공성과 공정함이 무너지고 있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오늘의 기자수첩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